아니요. 외운 거예요? 네. 단군의 건국 이념인 기다리세요. 홍익 우선 인간의 끝날 사상을 담고 있는 몇 천부경이 분 최근 들어 아, 학계와 시간 일반인들의 한만큼 관심을 걸린다. 모으고 그쵸, 있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이 천부경의 세계와 내력, 또 이 연구 현황은 어떤지 이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좀 진작 좀 한민족 알려주지. 고유의 사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민족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우리 선조의 인식과 사상은 어떤 형태이었을까 하고 유튜브 많은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궁금해왔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천부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80년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일반인의 관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일시 무시 일석 삼극 무진본이라, 즉 모든 만물이 하나에서 창조됐다로 시작되는 천부경은 모두 81자의 한자로 되어 있는 매우 짧은 경이지만은 문장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연구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시작하여 무한한 진리에 이르는 천부경은 모든 것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불교 하엄경의 사상과 통하고 있으며 일체 만물의 창조 원리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천부경의 원리입니다. 천부경의 기록이 최초로 나타난 책은 신라 최대의 학자인 고운 최치원의 저술과 업적을 수록한 고운 선생 문집입니다. 이 고운 선생 문집은 최치원 선생이 고서체인 전서로 새겨져 있는 천부경 비문을 판독하고 알기 쉬운 해서로 옮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운은 이 천부경을 책으로 만들어 널리 유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치원이 묘향산 석벽에 천부경을 새겼다고 전해져 왔는데, 최근 한 재미교포에 의해서 묘향산 보현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천부경 탁본이 확인됨으로써 천부경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말과 일제와 민족사학자인 계연수가 편찬한 환단고기에도 천부경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부경은 이 환단고기 가운데 중종댁의 학자인 이맥이 저술한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이 태백일사 등의 기록에 보면은 천부경은 단군 이전에 구전으로 내려오다 단군 시대에는 전서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고운 최치원 선생이 어느 날 백두산에서 전서체 비문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자는 일제하 대사학자인 중산 박장현 선생의 역작인 해동춘추에도 천부경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취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천부경은 19세기 성리학의 대가인 노사 기정진, 정조대왕 김시섭, 대야발 남사고 등 많은 옛날 학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경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서들을 보면 천부경이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에는 확실히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부경의 최대 난점이었던 고정 문제를 회수함으로써 본격 연구의 길을 텄던 송호수 박사는 천부경이 모든 만물은 하나로 시작되며 그 하나에서 하늘과 땅, 인간이 창조됐고 천지인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중하며 모든 사물의 근본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유교 원리, 도교 원리, 불교 원리가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일신 사상까지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천부경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신라의 화랑도, 고구려의 조이스는, 백제의 무사도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천부경 사상 연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용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에서는 올림픽 개최 한도를 기념하는 거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경희궁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의도에 이르는 20리를 행진한 상감마마 행차를 비롯한 이 거리 축제, 송재종 기자가 안내합니다. 오늘 벌어진 거리축제는 서울올림픽 개최 1주년을 기념하면서 특히 개천절을 맞아 펼쳐졌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한민족 체육대회에 참가한 동포들이 피켓을 들고 행렬에 들어설 때 세계 각지에서 한민족의 웅지를 펼치고 있다는 긍지에 연도에서는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제에는 50개 팀 4천여 명이 참여해 올림픽 개최 1주년을 기념했고 한민족 체육대회를 계기로 한민족의 한마음과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의 민속놀이가 어우러져 흥겨운 연휴 마지막 날을 장식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종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경부고속도로와 휴일을 보내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차량들로 오후 늦게부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 오후 5시쯤부터 밀리기 시작한 귀경 차량들로 수원과 오산 부근부터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도 동서울 톨게이트 부근서부터 차량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빠져나갔던 차량은 모두 25만여 대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오늘 하루 7만 5천여 대가 되돌아올 예정이어서 밤 늦게까지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에서 돌아오기는 비행기 사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 국제공항에는 10월 연휴를 제주에서 보낸 관광객 2만여 명이 빠져나가는 통에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주문화방송에서 송문희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날씨 속에 제주의 풍광에 흠뻑 젖었던 관광객들이 떠나면서 제주국제공항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오늘 제주국제공항에는 연휴를 제주에서 보낸 관광객이 몰리면서 5분 간격으로 항공기가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이 확장된 지난 84년 이후 최대 수송 인원인 2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기 항공편 59편 이외에 특별기 20편을 투입해 관광객을 수송했으나 일부 관광객은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선박편을 이용하거나 내일 항공편으로 미뤘습니다. 항공기를 세워두는 계류장이 부족하다든지 또 활주로가 혼잡해서 항공기가 원활하게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문제가 있고 해서 더 이상 항공기를 투입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연휴 관광객들은 과소비에 대한 주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신혼부부나 가족 단위 또는 단체 관광객 모두 검소한 관광으로 연휴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주에서 MBC 뉴스 송문입니다. 이른바 직업병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두 차례씩 받도록 되어 있는 이 근로자들의 특수 건강 진단이 다른 것도 아닌 건강진단병원에서 겉핥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결코 겉핥기로 넘길 수 없는 이 문제는 우원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부가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46개 의료기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78%인 36개 기관이 2차 정밀검사를 하지 않거나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한데도 그대로 넘겼으며 검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대부분 3가지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성남의 인하병원과 울산의 아산재단 혜성병원, 그리고 옥포 대우병원 등 10군데는 1년 전 점검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무성의한 진단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차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정된 28,890명 가운데 27%인 7,732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가 하면 정밀검사 결과를 알려주는데도 2개월에서 3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다 시급한 문제는 아직도 건강진단 한 번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묻혀있는 영세 유해 작업장의 파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업병은 영세 하청업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확한 파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1차 검진에서 발견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기업주들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산재 기금에서 정확한 검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1차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을 사업주 부담해서 이제는 적립금이 충분히 쌓인 직장의료보험조합 재정에서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원길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라는 소련이 지금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라는 소련이 지금 노동자들의 잇단 파업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련 연방 최고회의는 앞으로 15달 동안 모든 파업 행위를 금지하는 비상조치법안을 통과시킬 작정입니다. 김영일 특파원이 전합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어제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현재의 경제 상태는 파업으로 인해 파국으로 줄다름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업을 내년 말까지 금지하는 이른바 비상조치 법률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파업 금지 조치는 제1부총리 보로닌이 제안한 1년의 비상경제조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로닌은 비상조치를 제안하기 전에 배경 설명을 통해서 지난 2달 동안 연방공화국 곳곳에서 벌어진 파업으로 전국에서 40억 루블, 우리 돈으로 4조 1,600여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특히 탄광 파업으로 올 겨울을 넘길 만한 연료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스코프 총리는 어제 의회에다 재산권과 단일세제, 사회주의 기업, 그리고 토지와 임차 등 경제 5분야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고 이들 법안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소비재 부족난을 해소하면서 암 시장을 일소하고 아울러 시장 경제의 도입으로 비효율적인 소련 경제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련 정부가 제출한 경제개혁 법안은 특히 개인의 재산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국가와 집단 농장 그리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생산력 증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엔나에서 MBC 뉴스 김여일입니다. 문교부는 이번 2학기부터 전국 각 대학의 등록금과 문교부는 이번 2학기부터 전국 각 대학의 등록금과 또 학생회비를 따로따로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많게는 전체 학생의 약 20%쯤이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그런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를 두고 문교부에서는 내심 쾌재를 부르는 듯합니다마는 대학가에서는 학생회비 분리수납 때문에 또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엄여섭 기자입니다. 문교부가 전국 104개 대학의 2학기 등록금과 학생회비 수납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개 대학이 학생회비를 분리해서 받았으며 통합해서 받은 학교는 21개 대학, 그리고 학생회비 자체를 징수하지 않는 대학도 전국에 동의 3개 대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메모